최근 SNS를 점령한 이 모임. 모르는 사람이랑 당근마켓 경도 한 썰. 모르는 사람들이랑 영화도의 경도 한 썰. 한 게임이 될까 싶었는데 어느새 10년 만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더라.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난리라는 경찰과 도둑, 줄여서 경도 모임인데요. 경찰이 도둑을 잡는 술래잡기 놀이로 성별, 나이 완전 무관. 그냥 어렸을 때처럼 뛰어놀기만 하면 된다는 글이 당근마켓에 이미 수십 개가 올라와 있고요. 어린 시절 하던 경찰과 놀이가 하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이 해주지 않아. 초딩에서 몸만 자란 20대 30대 모임입니다. 도파민 채울 어른이들 구합니다. 2,000명 풀방까지 찰 만큼 참여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영화를 웃도는 추운 날씨에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잡고 또 도망가는 그 단순한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밌겠는데? 이런 건 또 못 참지 싶어. 감옥 슈팅할 두 명이니까 뒤를 못 나가잖아요. 페이크를 준 다음에 일단 숨었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숨어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긴장감 있네요. 너무 잘 보인다. 씨. 괜찮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지? 잡았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와서 잡으시네요. 그래도 한 방 했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재밌네요. 아니야 잡혔어요. 야! 저는 제가 이렇게 신나게 놀 줄을 잘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진짜 내일 모레 30인데 그 말없던 그 사람들이 막상 게임을 시작하니까 다 너무 진지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게임할 때는 진짜 도둑이 된 것도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사방에서 포위를 하니까 진짜 물건 훔친 것처럼 너무 두근두근하고 너무 쫄리더라고요. 낯선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았던 경험이 사실 초등학교 때 말고 잘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학원 끝나고 애들이랑 학원차 기다리면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같은 거 하고 그때 학원 애들, 우리 학원 애들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같이 좀 섞여서 놀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낯선 사람들이랑 부대낄 이유도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사실 잘 없잖아요. 이렇게 순수 동심만으로 무언가를 같이 했던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현재의 경도 모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참가자 류채우 씨 또한 그 재미를 잊을 수 없어 직접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날 실제로 참여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방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자마자 지금까지 총 2,000분이 들어왔거든요. 당근 모임 최대 인원이 2,000명이에요. 저번에는 막 서울뿐만 아니라 아산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DM이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올 정도입니다. 물론 어릴 때와 다른 점이 조금 있다면 사람들이 7시 절대 못 온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다들 퇴근하시고 오시면 8시예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도둑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딱 한 판 하잖아요. 그럼 다들 표정이 완전 좀 침울해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판 하고 나면은 다들 경찰하고 싶어 하시고 수색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좀 쉬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경도가 딱 끝나고 바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 4, 5 모여가지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뒤풀이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의 표정이 얼핏 보이거든요. 행색은 분명한 어른인데 표정은 다들 완전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나이, 체력,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도를 향한 어른이들의 열정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데 낯선 사람과의 술래잡기, 왜 이런 추억의 게임들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관계 맺기 방식 변화에 주목합니다.
요즘은 다 모든 모임이 디지털 안에, 온라인 안에서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게 오히려 신기함, 희소성 있는 무언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 웃음소리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각광받고 있지 않나. 우리 현대인이 사회적 연결망이 좀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나마 다른 사람들과 유대와 연대나 아니면 연결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갈증을 이러한 놀이가 어느 정도는 만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너무 유쾌하시고 웃겼어요. 그렇게 2시간 뛰어놀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추억의 경찰과 도둑게임,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한번 참여해보는 건 어떠세요? 최근 해외 SNS에서 아주 핫한 영상이 있습니다. Hey, how's it going? Welcome to As the Tables Turn. How are you today? And a little bit of garlic in there. Are you even listening to me right now? Sound good or? Yeah. Okay. Great. Thank you. 일명 젠지 스테어라고 불리는 이 밈은 말없이 상대를 빤히 쳐다보거나 멍한 시선으로 보는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Z세대, 그러니까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특유의 무표정한 소통 방식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고는 하죠. 그런데 Can I just get a bagel? 나 이거 경험해봤어. 이거 왜 이렇게 정확하죠? 이 영상을 본 한국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감하는 내용이었어? 싶어 일단 길거리에 나가봤습니다. 경험해본 적은 없긴 한데 네, 처음 들어봐요. 용어는 따로 아직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에선 보이지 않는 현상인가 싶던 그때 있어가지고 젠지 스테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대답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러면은 아예 말을 안 해요. 댓글로라도 메뉴판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니면은 잠시만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 간에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 없이 내가 얘기한 걸 무시하나? 약간 이런 느낌? 옆에 있던 촬영 감독님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20대 초반 친구들을 이제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면 한 15명 중에 2명은 빤히 쳐다봐요. 뭔가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노트 테이킹을 한다거나 하는 그 주고받음이 있거든요. 되게 당혹스럽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모든 Z세대가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세대와 소통 방식이 조금은 다른 모습도 있는 듯한데 이게 진짜일지 Z세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모든 가게에서 영수증 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그거를 한 3초 뒤에 네?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카페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살짝 말을 걸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커피를 주문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말을 거니까 살짝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이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는데 질문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왜 말을 걸지, 뭐라 답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냥 대답을 해야 하니까 하는 느낌? 정말 전 세계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주제인가 싶은데 그렇다면 왜 이런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Z세대가 SNS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성장한 첫 세대인 만큼 독특한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넓게 보면 이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Z세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나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보다는
화면이나 영상을 보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서의 소통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키오스크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지만 사람과 대면했을 때와는 다른 어떤 편안함이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것들. 키오스크 대신에 사람이 있었던 시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젠지스테어가 조건반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외신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젠지스테어를 Z세대의 자기검열 경향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SNS가 일상인 환경에 자라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온라인에서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두려움이 오프라인에서도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젠지스테어 현상을 단순히 특정 세대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를 만들어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이나 마케팅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가 이 Z세대는 그래 라고 하는 그 순간 세대의 범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B세대의 하나의 유행이나 흐름이다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이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 또는 소통의 방법을 좀 더 확장해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젠지스테어 현상,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뭔가 멋있다? 라는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세깅을 이런 식으로 문구가 조금 선정적이긴 한데 저 나갈 때마다 무조건 거의 이런 식으로 바지를 내리기 때문에 솔직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안 한 느낌이 너무 불편해서 중독됐다고 볼 수. 아, 이게 뭐냐고요? 엄마가 모르셔서 그렇지 요즘은 다들 이렇게 입어요. 바지를 허리선 아래, 엉덩이 밑까지 내려 입어 속옷을 드러내는 이 세깅 패션이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세깅은 1990년대 미국 스트리트 문화에서 시작돼 2000년대엔 해외 셀럽들이 즐겨 입더니 약 10여 년 만에 국내로 넘어와 K-POP 아이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아니 근데 이거 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평상시에 입는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 있다! 같은 옷을 입더라도 스타일링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의 바운더리를 좀 넓히는 게 아닌가. 세깅의 매력은 같은 바지를 이제 올려 입을 땐 다르고 내려 입을 땐 또 핏이 다르다 보니까 사회의 기준을 좀 넘어서 나만의 기준을 꺼내 입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트렁크 팬티. 요즘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신 분들을 보면 그냥 언더웨어 속옷보다는 요즘은 트렁크 팬티가 유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의를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에서 이 라인과 바지 선이 딱 끊기는 이 라인까지만 내리면은 최고의 세깅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지를 좀 크게 입어야 되고요. 골반 사이즈에 맞춰서 입으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가는 바지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엄청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멋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바지를 잡고 걷고 다니긴 합니다. 근데 이거 바지를 어디까지 내려야 해? 이게 원래 세깅이라고 하면은 허리보단 골반에 이렇게 맞추시는데 저는 골반보다 조금 더 밑에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정도죠? 그게? 처음엔 좀 난해한가 싶었는데 계속 보니 뭔가 힙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깅 패션 언제 처음 생긴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 잠깐 과거 미국 교도소로 가볼게요. 세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분분하지만 8, 90년대 미국 교도소에서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 교도소는 안전을 위해 벨트 사용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벨트가 없으니 바지가 자꾸만 흘러내렸는데 그러다 보니 수감자 엉덩이에 걸쳐버리는 바지핏이 생겨버렸다는 것. 거기다 일부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감옥을 다녀왔다는 게 또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라 감옥에 다녀왔다는 티를 내고 싶어 했대요. 그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이 스타일을 줄곧 고수하면서 미국 전역의 유행처럼 번져나갔다는 겁니다.
이후 90년대 많은 래퍼들이 이 스타일에서 영감받아 이 세깅을 반항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근데 유교 마인드 한국인이 보기엔 아무래도 조금은 난해한 감이 있잖아요. 에이, 아무래도 미국은 괜찮지, 거기는 프리하잖아 라고 했을 것 같지만 미국 어른들도 처음 이 패션을 보고 난감하게는 매한가지였습니다. 201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세깅이 대유행처럼 번지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세깅 금지 법안 및 조례안이 추진되기도 했고요. 세깅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일도 흔했죠.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세깅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Brothers should pull up their pants. You're walking by your mother, your grandmother, and your underwear is showing. What's wrong with that?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may not want to see your underwear. I'm one of them. You're one of them? 201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일부 세깅 금지 법안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변호사 및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죠. 현재는 명품 브랜드에서도 세깅 스타일의 컬렉션을 내는 등 패셔너블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조금은 난해하지만 또 묘하게 중독성 있는 이 세깅 스타일은 최근 국내 K-POP 아이돌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다시 번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패션 스타일 유행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 세깅의 유행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근데 이거 유행 맞지? 나 이거 회사에 입고 가도 되는 거지?